네, 안녕하세요. 프린스턴 대학,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MIT 대와 영국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에서 교수를 한 현재 싱가포르 국립대 학장을 하는 자가 중국 간첩스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포린 팔리스의 가을호에 실린 거예요. 충격적인 기고입니다. 근데 이 중국 간첩스라는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살펴다 보니까 이게 한국의 이 종중 친중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 사람이 굉장히 잘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오늘 그걸 아주 공을 들여서 비판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콴유 공공정책대학 대학원 학장 데니 카입니다. 미국이 세계 넘버원이 돼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포린 팔리스에 기고를 했습니다. 포린 팔리스는 전 세계에 이런저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 9명을 골라서 차기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이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받아서 먼저 이 인간, 그러니까 데니 카의 글을 실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중국 간첩스러운 소리를 하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잠깐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좀 읽어드릴게요. 세상이 바뀌었어. 너희는 다자주의, 멀티래터럴리즘, 공정한 게임, a level playground, 점점 더 강화되는 세계 경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피땀 흘려 만들어 왔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지금 공격하는 거야. 20세기 말까지 너희 미국은 세계는 자유민주주의로 수렴한다. 경제 생산성은 끝없이 혁신된다. 국제교육은 좋은 것이다. 이 같은 세 종류의 엄청난 사상을 추구했지. 전 세계에 걸쳐 보다 풍요하고 보다 평등한 세상이 올 것처럼 보였지. 그런데 그 결과는 결코 너희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드러난 거야. 그래서 너희는 낙담하고 맥이 빠졌어. 첫머리가 이렇게 나가요. 야, 이거 뭐 거의 뭐 무지하게 교만하고 냉소적인 사람이구나. 교만하고 냉소적인 중국 간첩스러운 존재야. 워낙 가방끈이 기니까 내가 간첩이면 어떠냐? 나에게 한 가리 좀 받아라. 뭐 그런 급입니다. 한번 이거 보고 저는 서울대 뭐 이런 데는 조영남 교수나 그 중국 많이 찬양하는 분, 그다음에 은근히 중국 찬양하는 김현철 교수, 이런 분들은 너무너무 선량해. 우리 이 데니 카 같은 사람에 비하면. 그다음에 또 나갑니다. 너희에게 가르침을 내려주겠노라. 첫째,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스스로 물어봐. 세계 넘버원이란 개꿈은 접어두고 너희 미국이 세계 넘버2가 될 때 너희 미국인의 생활 방식과 너희의 정치 체제에 무슨 큰 일이라도 벌어질 것 같이 호들갑 떨지 마.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중국이 넘버1 되어도 우리 동남아가 너희 미국 혹은 중국 혹은 다른 나라와 어울리는 방식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넘버1에도 종류가 있는 거야.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넘버1인 경우도 있지만 경쟁자의 성장을 억눌러서 주저앉혀가지고 넘버1을 유지할 수도 있지. 여기 동남아에 와서 미국과 중국 중에 선택해 라고 윽박질러 봐. 거대 파워 경쟁 GPC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미국과 중국 중에 하나 선택해 라고 윽박질러 봐. 우린 너희든 중국이든 선택 안 해. 데니 카의 말과 달리 진실은 중국이 세계 넘버1이 되면 뭐 멀쩡하냐? 아닙니다. 세계가 망하죠. 인류가 폭망합니다. 세계 질서가 완전히 난리가 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동남아, We Southeast Asia라는 표현이 이 글에서 한 5번에서 10번 사이쯤 나오는데 내가 보고 웃겼어. 싱가포르가 언제부터 우리 동남아야? 요새 한국이 좀 잘 살게 돼서 그러죠. 옛날에 싱가포르 사람들은요, 글쎄 아시아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건 일본밖에 없어요. 우리는 서방입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내가 그걸 언제 그 모멸감을 느꼈냐면, 제가 싱가포르 출장을 그 전에 이제 중형 컴퓨터 장사할 때 그러니까 본사는 미국인데 아시아 센터가 싱가포르에 있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출장을 자주 갔는데 제 스타일을 아니까 가면은 그 친구가 싱가포르의 그게 이제 90년대 중반이에요. 싱가포르의 그 노점상들이 나와서 음식 파는 거리가 있어요. 싱가포르엔 그런 게 원래 없는데
딱 그 거리는 이쪽에서 이쪽을 딱 막아요. 지금부터 20년 전 얘기입니다. 3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 그런 게 많아졌겠죠. 자연스러운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블락을 막은 다음에 똑같은 규격에 아주 깔끔하게 스텐으로 되어 있는 작은 리어커들이 쫙 나와, 수십 개가, 그 시간이 되면. 그런데 서로 상의를 해서 메뉴가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서 사가지고, 싱가포르는 그 홍콩과 비슷하게 그 인도 위에 이렇게 그 건물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 아래가 그 시원한 발코니 같이 돼 있잖아요. 인도가. 거기에서 이제 그게 쫙 벌어져요. 그 음식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그래서 거기서 뭐 생선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저것도 사가지고 맛있게 먹었거든. 갈 때마다 그 먹는 게 제 낙이었어요. 일종의 이제 길거리 푸드코트죠. 푸드코트인데 카트로 하는, 그러니까 수레로 하는 푸드코트지. 그래서 싱가포르 사람을 제가 만나가지고 한국에서, 야, 너희 나라 갔더니 그런 게 있더라. 그래서 내가 참 잘 먹었다 했더니 얘가 낯빛이 노래지면서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을 수 없어.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을 수 없어. 너 왜 거짓말해? 얘 사고방식은 뭐냐면 우리는 굉장히 정갈한 서방이기 때문에 그런 지저분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 있을 수 없다. 그런 거는 너희 한국에나 있는 거지 우리 싱가포르에는 있을 수 없어. 그 사고방식이라는 걸 제가 그때 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내심에 그게 깔려 있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자들의 이 머릿속에는 특히 나이 많은 자들, 우리 싱가포르는 서방이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아시아 국가는 뭐 일본 정도지. 요새는 이제 한국에 떠가지고 한국도 뭐 억지로 인정하려면 인정해 줄 수 있어. 뭐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지. 우리 동남아시아는 우리 친구 인도네시아는, 우리 친구 말레이시아는, 우리 친구 타일랜드,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천만에. 걔들 그 외노자들 급여는 툭 떨어지잖아요. 우리랑 다르잖아. 급여도 툭 떨어지고 복지도 툭 떨어지고. 솔직히 말해서 싱가포르 체제가 저거랑 다른 게 뭐가 있냐고.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나 오만이나 카타르랑 사우디랑. 근데 그러면 그 아래 와서 사회 하층민 생활 해주는 거, 그거 다 살림살 해주는 건 전부 다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다 이런 데서 와서 해주는데, 말레이시아는 좀 덜하지만. 그래놓고 입 뻥끗하면서 우리 동남아는 위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 내 구역질이 나더라고. 사기예요. 예, 우리나라 뭐 친중도 이렇게 구역질 나는 그런 사기질 많이 하죠. 네. 계속하겠습니다. 둘째, 너희는 너희 미국인들을 잘 살게 해줘야지. 궁지에 몰린 사람,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디글디글 하잖아. 말로만 사회적, 경제적으로 우리 미국이 발전했다라고 떠버린들 무슨 소용이 있어. 인구 절반의 생활 수준이 수십 년 전보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잖아. 왜 사회체제가 그 모양이야? 그리고 뭔 자랑이야? 그리고 왜 잘난 체하냐? 미국의 근본 문제가 있죠. 이게 이제 슈퍼파워 기축 통화의 저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세요. 어려워지면은 수출이 잘 안 되면 환율이 올라. 그러니까 환가치가 떨어져. 그래가지고 수출이 잘 돼. 수출이 너무 또 잘 되면 환가치가 올라.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져. 그래서 또 무역이 또 대충 정상을 맞아요. 그 균형을. 미국은요. 이게 무역 적자 엄청 나고 재정 적자 엄청 나는데 그냥 굴러가. 달러 가치는 그거랑 상관없어. 아니 내가 이걸 뼈저리게 느낀 게 언제냐. 2008년 그 국제 금융위기 터졌을 때. 그럼 달러가 휴지가 돼야 되는데 불안해지니까 달러 가치는 더 올라가. 그러니까 여기는 경제 논리를 초월한 거예요. 달러가 경제 논리 초월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맨날 남들한테는 환율 조작하지 마, 내려인데 미국은 환율 조작을 안 해도 환율이 이상한 논리에 의해서 낮은 나라예요. 환율이 이상한 논리에 의해서 달러 가치가 절상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조업이 공동화돼 버리죠. 그리고 괜찮은 중산층,
괜찮은 중산층을 위한 일자리가 굉장히 제한된다고요. 저기가. 그런데다가 이민자 몰려들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나라는. 그래서 저기는 아마 그 슈퍼파워 기축통화를 저 문제를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냐. 거기에 서 아마 좀 그게 아마 근본적인 문제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전 세계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저는 백모 말고는 아직 못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제 말 너무 믿지 마세요. 저 엉터리니까. 네. 셋째, 뭐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해? 국경 남북으로는 캐나다, 멕시코 친구들을 두고 국경 동서로는 바닷속의 물고기를 이웃삼아 고립되어 살라는 소리가 아니야. 지구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며 살라는 소리도 아니야. 그런 식의 시도는 오직 오지랖일 뿐이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너희의 이익을 추구하고 살기 바래. 이기적이기 되기 바래.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말했잖아. 저녁 식탁에 음식이 올라오는 이유는 정육점, 양조장, 제빵사가 자비롭기 때문이 아니라 이기적이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가면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이기적이 돼야 돼. 뭐 미국한테 이제 철딱선이 없는 싸구려 고립주의를 막 권하는 거지. 미국인이요, 이기적인 존재가 되시라. 이 복음을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싸구려 복음을. 트럼프 같은 사람이 이런 철딱선이 없는 모두에 함몰되면 저기 데니카를 불러가지고 한 수 배워야겠는데 뭐 이렇게 나오겠죠. 또 거꾸로 트럼프가 만약에 정신 차린 그 사람은 이제 전 손오공이라고 생각하니까 긴고아를 뒤집어 써야 돼요. 그 사람은 정신 차린 긴고아 모드라면 야 데니카 저거 완전히 이상한 놈일세 이렇게 나오겠지.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어느 쪽일지. 저는 트럼프가 후자라고 봅니다. 지금 긴고아가 많이 준비되고 많이 또 뒤집어 썼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정말 걱정 안 해요. 누가 되든 간에. 단지 이제 해리스가 되면 이제 미국 사회 내부가 좀 너무 도덕적으로 난잡해지겠죠. 또 트럼프가 되면 또 그 나름대로 또 불안정하고 참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우리 거 걱정해야지 뭐. 네. 그리고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동남아는 그냥저냥 되는 대로 협력하며 살고 있어. Inadvertent Cooperation. 우리는 그렇게 사는 방식에 익숙하지. 남중국 해선 여러 나라들이 영해권 경제 수역을 주장해서 서로 겹치기는 하지. 동남아 국가들 사이엔 그러나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기도 하고 서로 속셈이 다르기도 하지만 남중국해에 대해 문서로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의 집단적 합의, A Collective Agreement에 도달해 있는 거야. 반면에 확정적 조약으로 국제협력을 못 박으려 시도하면 의견일치, Concordance, 의견일치가 어렵지. 완벽한 수준의 협력이란 것은 허상이야. 그런 허상을 믿으면 결국 실패하고 말지. 이거 완전 사기죠. 남중국해 중국 폐악질이 사실상의 합의에 도달한 평화스러운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잘 훈련받은 빨갱이 같아. 잘 훈련받은 간첩들이 이래요. 그냥 앞면에 철판 딱 깔고 그냥 막 질러. 앞면에 철판 딱 깔고 자기 할 말 계속 하는 거야. 넌 떠들어. 난 이 소리 한다. 딱 그런 느낌을 줘, 이 사람이. 그래서 야, 이거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이거 간첩이 학장일세?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물이 안 좋더라고, 그 대학에. 그런 면에서는. 그게 이제 이관유 공공정책대학원인데 거기 좋은 학생들 많은데 이 사람은 특별히 좀 물이 안 좋은 것 같아.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골적으로 말할게. 너희 미국이 이것저것 들쑤시며 다니지 말기 바래. 그런 식으로 움직일 때마다 세계가 개판되잖아. 진정성도 없고 정말 잘해낼 수도 없고 우리 동남아가 무엇을 원하는지 낱낱이 알지도 못하면서 잠시 마음 내려놓고 그러면은 말이야. 잠시 마음 내려놓고 한 발 물러나서 남북으로는 캐나다, 멕시코를 이웃 삼고 동서로는 바닷속 물고기를 벗삼아서 좀 널널하게 사는 것도 괜찮아. 우리 동남아는 이슈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동의하고 반대하는 다중주의, 플루리래터럴리즘에 익숙해. 생각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만 장벽을 쌓지. 세상은 전면적으로 동의가 필요한 다자주의, 멀티래터럴리즘 상태로 항상 살아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개념은 정확하게 구별하더라고요. 다자주의, 멀티래터럴리즘은 거기에 관련된 그 당사자들이 전부 합의해서 어떤 룰을 도출하는 거예요. 플루리래터럴리즘은 뭐냐면 사안별로 동의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남아는 그냥저냥 되는 대로 합의에 도달해서 우리는 잘 살아. 뭐 이거는 반대하고 이건 찬성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우리 잘 살고 있어. 우리는 너희가 주장하는 그런 멀티래터럴리즘, 하나로 완벽한 동의를 이루는 거, 우리는 그런 거 믿지 않아.
그런데 여기 묻고 싶은 말이 있지. 야, 핵심적 이슈, 주권 침해, 항행의 자유, 규칙 기반 국제 질서, 전쟁 위협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냥 동의하던 말던 그냥 대충 잘 살고 넘어갈 수 있냐? 어이 카시, 다니 카시, 네 집에 너 잡아 죽이겠다고 칼 들고 강도 들어왔는데 그냥 동의하던 말던 그냥 대충 잘 살고 웃고 빠이빠이 할 수 있어? 그냥 그 안면 딱 몰수하고 철판 깔고 그냥 굉장히 고급진 프린스턴 대와 하버드 대학에서 학위로 중무장돼 있고 MIT와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교수직으로 아우라를 두르고 있으며 현직으로 무려 싱가포르 국립대 학장직을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가지고 얼굴에 철판 깔고 간첩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학장이란 자가. 근데 이걸 보면서 야, 대한민국의 친중 간첩들은 중국 간첩들은 정말 선량하다. 너무너무 난 감격했어. 이분들의 선량함에 대해서. 예. 또 한번 보세요. 넘버원이 되겠다는 간규박관념을 극복하면 너희 미국은 중국과 대결할 필요가 없게 되지. 그러면 윈윈 할 수 있어. 중국은 점점 더 부유해질 것이고 너희는 경제, 안보, 안정을 달성할 수 있지. 뭐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국무장관 블링켄조차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퇴조하고 있다고 고백했었잖아. 트럼프가 미국의 제도, 미국의 가치, 미국인의 심리를 고쳐보겠다고 강목 들고 날뛰었던 게 과연 민주적 행태였어? 그런데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정치적, 사회적 가치 기준이 인류 보편이라고 맹신해왔지. 너희의 민주주의가 건강하고 튼튼하다고 맹신해왔지. 제가 지금 이거 엉터리로 만든 말이 아니에요. 어감을 위해서 제가 어미와 조사만 바꿨지 고스란히 100% 직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싱가포르 국립대 학장이라는 자가 글을 이따오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내놓은 간첩스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잘 훈련받은 간첩이에요. 이데올로그로. 학벌이 좋으니까. 학벌이 이렇게도 작동하는 걸 전 처음 봤어. 네, 하버드와 프린스턴에서 훈련받은 간첩이야. 한번 보세요. 예, 이것도 희한해. 공정한 게임의 마당, 더 레벨 플레잉 필드, 다자주의 세계화, 근사한 단어들이지. 너희는 이런 숭고한 개념을 전 세계에 선사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규칙을 따르지 않는 플레이들에 의해 이런 가치관이 도전받고 있잖아. 자, 이 경우엔 너희가 받들어온 시스템이 왜 그토록 취약하고 쉽게 조작되는지를 살펴야지, 안 그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주의와 안티글로벌리즘으로 중무장한 채 동남아, 동아시아 사람들 수십억 명을 가난으로부터 건져낸 이 시스템을 찢어 발기겠다는 거야, 이 흉악한 놈들아. 이게 뭐가 돼요, 결국 말이. 너희가 만든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가난 벗어났어. 근데 뭐 그거 깨겠다고 중국 애들이 날뛴다고? 근데 중국 애들 밉다고 이 시스템 니가 다 깰래? 야, 인마 너네 시스템 지켜야지. 뭔 소리야? 중국 애들 때문에 못 지킨다고? 그건 네 비즈니스가 지켜 임마 시스템. 이 정도 되면 악질 착취자죠. 그래서 야, 싱가포르 지식인들은 글로벌 시스템 보강 옹호를 위해 뭐 한 거 있나? 글로벌리즘과 세계 시장은 유지돼요. 그거 지금 미국이 그거 깨자는 거 아니에요. 중국을 글로벌 세계 질서로부터 한 절반쯤 쫓아내자 이거야. 절반쯤. 다는 아니고 뭐 이쑤시개도 만들어 팔고 일회용 젓가락도 만들어 팔고 옷도 만들어 팔고 스텐 그릇도 만들어 팔고 뭐 가전도 좀 만들어 팔고 그런 건 다 좋아. 근데 너희 군사, 첨단, 전략 그런 분야는 너희 좀 빠져줘야겠어. 그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중국 보고 숟가락 내려놓으란 소리가 아니야. 숟가락 꼽는 방향을 틀으란 소리야 이게. 근데 뭘 찢어발겨. 찢어발겨는 게 아니지. 살인범을 감옥에 좀 넣어두면은 그게 사회를 찢어발기는 건가? 카시. 살인범을 좀 감옥에 넣어두면 사회를 찢어발기는 거야? 희한한 사고방식이에요. 아주 잘 훈련됐어. 나는 제가 본 그 간첩스러운 사람 중에 제일 최고급의 잘 훈련된 자예요. 이거 참 재밌는 케이스라 제가 오늘 계속 하는 겁니다. 몰라, 저는 이런 데서 재미를 느껴. 좀 이상하죠? 네, 또 보겠습니다. 요즘 상황을 신냉전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 용어 쓰지 마. 쓰지 마세요.
미소냉전 때에는 소련이 이데올로기의 바탕에서 미국인의 생활 양식과 사회 사상을 뒤집어 엎으려 했었지.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 미국 사회와 정치 체제를 이렇게 바꾸겠다 저렇게 바꾸겠다라고 중국은 생각하지 않아. 중국에 비록 문제는 많지만 그럼에도 미중 대립을 계속하면 미국인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미국 제조업이 붕괴하고 미국 중산층이 사는 곳이 폐허가 되고 말 뿐이야. 지금 상황을 신냉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캐캐묵은 수법으로 선동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갈라치기 하시나요? 이념 논쟁 하시나요? 색깔 논쟁 하시나요? 안철수 의원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빨갱이가 있남요? 그 소리랑 똑같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시대에서 미중 대립을 하고 신냉전이라고 부른다는 건 네가 쏜 총알이 네 대가리에 박히는 거야. 그래서 너의 제조업 기반 무너지고 너의 중산층 무너지고 너희 쪽박 차는 거고 너희 거지 되는 거야. 미국을 위해서 참 많이 걱정해 주네. 근데 협박이죠. 미국의 전략은 핵심 분야,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 대한 기술 투자, 금융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스스로의 용어에 의하면 small yard high fence. 이게 무슨 뜻이냐? 작게 규정된 좁은 범위에 대해서 그걸 철저히 차단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중국 물건 만들어서 많이 파세요. 네, 싸게도 파시고요. 덤핑만 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일은 뭐냐? 서방의 핵심 첨단 분야의 기술과 지식 기반과 금융으로부터 중국을 차단할 뿐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자충수 들어온 건 미국도 못 말려. 한국도 못 말려. 말려주고 싶은데 못 말려. 무슨 자충수를 두냐? 스스로 나서서 저 민간에 부가 쌓이니까 공산당 지배 권력이 약화돼. 민부 두드럽게. 두드럽게는 좋은 방법 뭐야? 이왕 저기 부동산 말이야. 그 공기 과잉되고 이상하게 과열됐으니까 그 하루아침에 그냥 얼려서 죽여버려. 그럼 민부 다 작살나잖아. 그거 무슨 부동산 투자, 아파트 투자해갖고 돈 벌었다고 낄낄대고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민부 파괴. 야, 그거 쟁마? 야, 걔 무슨 좀 돈 좀 벌었다고 왜 까불어지가? 야, 그거 그 뉴욕 증시 못하게. 기업가 탄압. 홍콩? 야, 그거 당연히 본토화 시켜야지. 애들이 그 간땡이가 부었구만. 민주주의? 이상한 홍콩 무슨 노래 부르고 이상한 옛날 영국 깃발에다가 박은 식민지 근성에 찌든 깃발 흔들고. 야, 그거 다 감옥에 넣어. 대만, 걔들 그거 자꾸 독립하겠다 그러는데 문질러 버릴 수 있는 거지. 야, 대만은 우리 땅을 우리가 무력으로 문질른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거 내정 간섭이야. 한반도? 그거 북한이 핵과 미사일 좀 갖출 수 있는 거지. 왜 그걸 가지고 그 철탑선이 없는 남쪽 것들이 댕댕거려. 근데 남쪽 것들이 좀 무장을 하고 있구만. 그러니까 함부로 표현은 못하고 우리 중국 참 인격 됐네. 그런 거죠. 푸틴 형님과 나는 가없는 우정과 가없는 그런 신뢰를 서로 나누는 그런 사이 아니겠습니까? 러시아 지원. 남중국해? 야, 거기 그 나인대실라인 9단선 남중국해 전체 다 우리 거야. 그거 2000년, 1500년, 1000년 찾아봐. 어딘가 그거 다 있어. 구당서에도 있고 어디 다 있어. 다 우리 거야. 그거 다 증명돼 있어. 지금 부동산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다 제조업으로 일통해야지. 근데 국내 경기가 당장 나쁘니까 돈 팍팍 넣어갖고 일단 공장은 돌리고 물건은 국내에서 안 팔리면 막 해외로 밀어내면 되는 거지. 인류가 80억 명이야. 중국 사람 빼고도 지구상에는 66억 명이나 존재해. 수출 덤핑. 이거는 미국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 일본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 유럽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지가 지 머리에 대고 총 쏜 거야. 그거 누가 말리냐고. 카시, 그거 누가 말리냐고. 이 간첩 같은 학장님. 하버드와 프린스턴에서 훈련된 간첩 같은 학장님. 누가 말리냐고. 지가 지 머리에 대고 총 쏜 걸. 그렇잖아요. 또 계속 하겠습니다. 1967년 리차드 닉슨은 이렇게 말했어. 재능 넘치는 10억 명 중국 국민이 화가 잔뜩 난 채 고립되어 살기에는 지구는 너무 좁고 위험합니다. 그 이후 우리는 중국에 번영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왔지. 그런데 동남아든 어디든 미국이 역기능 상태에 들어가 있고 미국이 불안정 상태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 미국을 위한 공간은 우리가 내줄 수 없어. 우리는 미국이 필요해. 제대로 된 미국이 필요해. 제대로 처신하는 착한 미국이 필요해. 또한 우리는 좀
비틀려 있긴 하지만 뭐 적당한 중국이 필요한 거야. 아, 중국 반드시 필요하다니까. 이러고 썼어요, 이 아저씨가. 여기 보면 우리는 중국이 번영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왔지인데, 카 선생, 카씨, 당신이 언제 만들었어? 싱가포르 사람들이 언제 만들었어? 미국에 다 무임승차한 거지. 미국이 그 길로 방향 트니까. 싱가포르 돈 버는 건 미국이 유지해온 항행의 자유와 미국이 유지 발전시킨 글로벌 국제무역 때문에 돈 버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 번영의 길을 갈고 닦았다는 우리의 동남아나 싱가포르는 없어요. 수혜자지. 니들이 언제 갈고 닦았냐고. 한국은 갈고 닦았지. 목숨 바쳐서 공산권이랑 싸웠으니까. 니들은 피 한 방울 흘린 적 없어요. 이 시스템을 위해서. 시간방전 소리하고.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사고치고 도발하고 세상 부수려는 중국. 그런 놈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섬기고 살려? 당신 정체가 간첩이야, 노예야. 카씨, 응? 마지막. 미국이 뭐 역기능이야가 무슨 뭐 불안정이 뭐 많아. 지들끼리 안에서 지지고 볶더라도 밖에 나올 때는 대충 다 그래도 처신하고 푼수가 맞구만. 아, 저 안에서 지들이 지지고 볶던 건 지들 일이고. 그걸 당신이 걱정하냐고. 이런 글이에요, 지금. 이 글이. 제가 이걸 한국어로 어감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한 건 어미와 조사만 가지고 문장을 바꾼 거지 어간과 단어는 안 바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가지 없는 글입니다. 나 이런 글은 본 적이 없어. 이거 뭐 거의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공부를 했다, 배웠다라고 표현을 안 해주고 훈련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나는 프린스턴과 하버드가 이렇게 공산주의자를 잘 훈련하는 학교인지 몰랐어. 아무튼 프린스턴과 하버드에서 잘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네. 굉장히 잘 훈련받았어요. 그러니까 딱 이게 빨갱이들의 화법이거든요. 얼굴에 딱 철판 깔고 자기에게 쫙 스토리 짜가지고 푸는 거야. 옆에서 어떤 팩트, 어떤 진실을 들이밀어도 전혀 접수가 안 돼요. 아주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조영남 교수나 김현철 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참 중국을 엄청 찬양하는 우리 조 교수님이나 또 은근히 중국 쪽으로 이렇게 판을 몰아준 우리 김현철 교수님 정말 착한 분이야. 나 이분도 굉장히 착하다고 느끼더라고. 심지어는 뭐 이재명도 착하게 느껴지고요. 일단 이재명은 이렇게 프린스턴 하버드에서 훈련받은 이런 간교함이 없잖아. 얼마나 참 씩씩한 아저씨야. 그냥 딱 말해서 돈 딱 땡기고 얼마나 좋아. 화끈하고. 조폭이랑도 잘 놀고. 참 화끈하지.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 이 인간이 뭐한 인간이야 찾아보니까 이제 2015년 테드 강의가 있더라고요. 2015년이면 거의 10년 전이야. 근데 이때 이미 다 맛이 갔더만. 보니까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슈퍼파워가 된다. 2015년에 그래요. 이 강의 직접 들어보세요. 테드 강의에 이 테드 그러니까 유튜브에 가서 테드 치고 그 다음에 이 아까 나온 이름 있죠. 다니엘 카 치면 이거 나옵니다. 국제금융위기에서 지구를 구한 것은 중국이다. 뭐 이런 비슷한 말은 하죠. 국제금융위기에 빠졌을 때 중국이 그걸 치고 나가서 빨리 회복했다라는 말하지만 그걸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나. 그 다음에 지난 50년 동안 미국은 세계 패권국 지도국이었지만 이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 예. 그리고 나서 아주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중의 이익을 섬기는 거다. Serve the interest of the majority인데 자유민주주의 다중의 이익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머릿수로 투표를 하죠. 정치적 자유와 언론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과 종교와 자유가 존중되는 상태에서 그래서 머릿수 투표에 의해서 집권한 자가 그게 다중의 이익을 섬길 건지 아니면 다중 중에 일부의 이익을 섬길 건지 그거는 그자의 하기 나름이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다중의 이익을 섬긴다? 그런 정의는 없어요. 정치학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나가. 그런데 다중은 누구인가? 중국 해남도 부근을 중심으로 4,000km
싹 원을 그리면, 이게 이자의 얘기예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요 해남도 부근을 중심으로 4,000km 원을 그리면 인류의 50% 이상이 커버된다. 그러니까 중국, 인도, 동남아, 한국, 일본. 이게 인류의 50%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이익을 섬기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니냐. 뭐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잘 훈련받은 빨갱이의 궤변입니다. 이건. 이런 무식한 소리는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단 정치체제라는 건 국가 틀을 안 벗어나죠. 저는 저의 한 표와 스리랑카 혹은 방글라데시 혹은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심지어 싱가포르 사람의 한 표가 저는 등가라고 생각 안 해요. 싱가포르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데 그 검열 심한 데입니다. 거기는 불이익이 많아요. 그 사회적으로 찍히면 그 국가가 제공하는 여러 종류의 심지어 그 주거까지 이런 게 끊겨요.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살아요. 싱가포르 사람들.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문학작품이 없잖아. 예술작품이 없고. 아무리 인구가 작다 그래도 그 있을 법한데 전혀 없어요. 그냥 다 아주 양순하게 길들은 돈 버는 존재로 살아가요. 거기는. 도시 전체가. 하버드 프린스턴에서 훈련하고 공부했다는 자가 자유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규정해. 국적을 넘어서서 많은 대가리 수의 사람들한테 이익을 쫓는 게 자유민주주의다. 세상에 그런 자유민주주의 그렇게 규정하는 게 없었어. 그래서 이제 주장이 뭐냐면, 그러므로 전 세계는 바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봉사하고 이 지역을 섬기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이자가. 대중화 공영권이야. 그러니까 이자는 이미 10년 전에 철면피를 깔도록 훈련받은 빨갱이 중국 공산당 간첩이에요. 10년 전에 이미 제가 보기엔. 제가 이거 보고 나서 야, 이 정도면 거의 졌다. 이건 간첩이다. 근데 이런 소리를 씨부렁거리고 다닌 자를 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의 원장으로 시키는 그 싱가포르 국립대는 또 어떤 존재야? 그것도 참 재밌어요. 한국이 좀 다른 방향으로 망가져 있죠. 한국은. 그러나 이런 종류의 세련된 간교함까지 아주 고학벌의 고학벌의 간교함으로까지는 아직 안 망가져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신 이 사고방식, 또 이 패턴, 딱 철면피 깔고 자기 스토리 쫙 얘기하는, 이게 바로 우리 종북, 친애하는 종북, 친애하는 친북, 친애하는 종중, 친애하는 친중, 그리고 참 존경에 맞지 않는 간첩 되시는 분들의 특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